6주일에서 딱 8주, 이만큼만 버티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폭등할 거란 예언이 나왔습니다. 언뜻 황당하게 들리겠지만요. 톰 리라는 유명 애널리스트의 주장인데요. 지난 10월 10일에 발생했던 대규모 청산 쇼크 이후에 6에서 8주쯤이면 시장이 안정을 찾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혹시나 하고 달력을 찾아보니까 지금이 2025년 11월 17일, 지난 역대급 청산의 악몽이 벌어진 지 어느덧 5주가 지났는데요. 과연 톰 리의 말대로 연말에 기적 같은 랠리가 펼쳐질까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분위기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XRP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 지난달 내내 힘도 못 쓰고 이번 달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춥게 보내고 있죠. 이 많은 분들께서 역시 상승장은 끝난다, 매크로 상황이 나빠서 그렇다라면서 단순 조정 하락세로 여기시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6주에서 8주 법칙, 이거는 이 하락장의 이면에 숨어있는 깊은 상처랑 치유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표면 아래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달도 더 지난 일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밤에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건이 있었죠. 미국 정치권에서 터져나왔던 100% 관세 폭탄 소식에 전세계 위험자산이 급랭했었고, 설상가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까지도 겹쳤습니다. 이 평소대로라면은 일부 선물 포지션만 정리되고 말았을 텐데 이날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이낸스 ADL, 즉 자동 디레버리징 시스템에 버그가 발생하면서 정상 거래까지 강제로 청산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커진 연쇄 청산이 시장을 덮쳤다라는 거고, 몇 시간 만에 200억 달러, 한화로 20조 원에 달하는 포지션이 강제 정리됐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10만 달러 선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업계에서는 최근에 5년 사이에 최악의 청산 사태다라고 말이 나왔을 정도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평판이 높던 마켓메이커 윈터뮤트 같은 것도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단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차트를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망연자실하시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런 대형 청산 이벤트 이후에 시장이 회복되는 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톰 리가 언급한 6에서 8주 타임라인도 바로 이 패턴에서 나온 통찰입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2020년 3월 12일 이른바 코로나 쇼크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반토막 난 적이 있습니다. 팬데믹 공포에 모든 시장이 무너지고 글로벌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약 100억 달러 규모 청산이 쏟아졌던 날이죠. 하지만 불과 6에서 7주 이후에, 그러니까 5월 초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9,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유례없는 유동성 공급과 함께 투매가 진정된 덕이었었고, 2022년 11월 FTX 거래소 파산 때도 비슷합니다. 며칠 새에 80억 달러가 넘는 청산이 나오고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쳤지만요. 약 7에서 8주 뒤인 이듬해 1월 초부터 암호자산 시장은 강력하게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FTX 사태는 시스템 자체를 뒤흔든지라 이 회복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습니다만, 이 결국에 투자 심리라는 거는 2달도 채 안 돼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봄이었죠. 2025년 4월 3일 다시 한번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대중국 관세 폭탄 언급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 높아지고, 또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0% 급락했던 일이죠. 그때도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가 청산되면서 시장이 주춤했습니다. 약 한 달 반 뒤인 5에서 6월경에는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이 돌면서 이 시장이 빠르게 원상복귀됐어요. 심지어 그 초여름 랠리에서는 비트코인 연초 대비 수익률이 금을 앞질렀다, 이런 헤드라인까지도 나올 만큼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 큰 충격에서 레버리지 축소, 수습과 반등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충격을 받아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6주에서 8주 안팎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던진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그동안 소문처럼 맴돌던 악재는 오히려 모두 가격에 반영된 상태가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슬슬 바닥인가 하는 분위기가 퍼질 때 의외로 급격한 상승 전환이 나온다는 거죠. 이 톰 리가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번 10월달 이 플래시 크래시로 촉발된 약세장도 구조적으로 단기 충격에 가깝고요. 시간이 약일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CNBC 인터뷰 측에서 이번 하락장을 두고 시장 메이커들이 손실을 메우느라 매도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관련 지목을 남겼고, 그만큼 펀더멘털이 나빠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격 급락의 원인이 기술적인 문제랑 일시적인 패닉이라면은 결국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라는 진단인데요.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이 9만 달러대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모습들, 알트코인들도 힘을 못 쓰는 모습 뒤에는 이런 신뢰 회복 기간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요. 6주에서 8주 후에 바닥이 온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오해하면 안 되시는데요. 이 저점은 이미 나왔을 수 있다라는 거.
톰 리도 지금 겪는 고통은 일시적이다라면서 큰 흐름엔 이상이 없다라고 강조 남겼고, 앞으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 구매에 들어설 것이라는 취지죠. 결국에 지금 현재 시점 이미 던질 사람들은 다 던지고 손바뀜이 완료되는 시간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그런 조짐들도 보이고요.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지난달 말부터 상당량의 비트코인과 XRP 등을 거래소로 보내 팔았는데요. 정작 고래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슬쩍 받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가령 XRP의 경우는 10월 한 달 동안 소액 보유자들은 9천만 개가 넘는 물량을 내던졌는데 100만 개 이상 보유한 고래 지갑들이 오히려 12억 개 이상을 추가로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이 맥을 못 추지만요. 이 속으로는 누군가가 차곡차곡 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몸담은 분들은 이런 패턴을 여러 번 봤다라고 해요. 이 가격이 폭락하고 악재 뉴스가 쏟아질 때 정작 장기 투자자나 기관들은 슬며시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사라라는 워런 버핏의 격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다만 이렇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반짝 반등과 추가 하락의 속임수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을 때는 작은 루머에도 출렁거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A랑 B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 조언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즉 가격이 조금 출렁인다라고 해서 추세 전환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또 추가 하락이 와도 지난번 같은 구조적 폭락과 혼동해가지고 패닉에 팔아버려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지금의 시장은 어디까지나 큰 충격 이후의 회복 단계라서 이 큰 그림을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암호 리서치 업체 센티먼트에 따르면은 최근 비트코인 관련된 공포 심리가 4개월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럴 때가 역사적으로 바닥 신호였다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 측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가상자산을 기관 대출의 담보로 인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대형 금융기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 신뢰의 긍정적인 신호를 읽힙니다. 이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번 하락장의 근원에 금리 부담도 있었던 만큼 이 만약에 12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 같은 깜짝 선물이 나온다면 회복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다만 현재로서는 연준이 당장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일단 금리 동결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발 호재는 보너스 정도로만 두시고 이 기본 시나리오는 서서히 시장 자체의 힘으로 신뢰를 되찾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리플 XRP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리플 투자자라면은 지난 몇 달간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듯 하다가도 번번이 찬물을 맞았으니까요. 특히 10월달 플래시 크래시 이후에 XRP 가격도 한때 $2 초반까지 밀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폭락장 속에서 XRP한테 역사에 남을 호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가 전격적으로 승인되는 일대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지난주 11월 13일 미국 SEC 측에서 제출됐던 XRP ETF 신청서가 별도의 승인 거부 없이 자동 효력을 얻으면서 XRP가 드디어 월가 증시에 입성을 한 겁니다. 이전까지 미국에서 ETF로 인정받은 암호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뿐이었는데요. XRP가 세 번째 주자로서 합류한 거고,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는 상당해요. 업계 전문가들 측에서는요, XRP ETF 상장은 단순한 가격 상승 재료를 넘어서 암호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자금 유입 구조, 여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연기금이든 자산운용사 등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XRP에 들어올 길이 열렸다는 뜻인 거고, 실제로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서 유명 금융사들이 XRP ETF 출시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ETF 상장과 동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매수세가 XRP로 유입될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리플 회사 측에서도 그동안 착실하게 제도권 준비를 해왔었고, 작년 당시 미국 SEC와 소송이 일단락되고 나서 리플은 미국 내부 주요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과 제휴를 늘려왔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랑 함께 디지털 달러 파일럿에 참여하면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상용화하는 여러가지 실물 결제 인프라를 착착 갖춰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XRP는 지금 투기성 알트코인에서 실제 금융에 쓰이는 자산으로서 거듭나는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맞은 10월달의 시장 급락은요, XRP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거. 이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으로 가격이 같이 얻어맞은 셈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장 전체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런 펀더멘탈 탄탄한 코인들 더 빠르게 빛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XRP 리플 고래들이 저가 매집에 나선 것도 우리 XRP 괜찮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은 국경을 넘나드는 실시간 결제 혁신인 거고, XRP는 그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이런 큰 그림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가격 부진은 어쩌면 길었던 조정의 막바지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실전 인사이트 정리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장에서 강제 청산의 메커니즘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눈앞에서 가격이 폭락할 때는 이유 불문하고 겁이 나지만요. 한 발 물러서서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냉정해집니다. 예컨대 이번에 10월 사건 때도 글로벌 거래소 포지션 데이터, 온체인 지표 이런 것들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청산 폭락의 1차 충격은 단 몇 시간 만에 대부분 끝났었고 그 이후로는 파생상품 쪽의 거래량이 뚝 떨어진 채로 현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제 나름대로 이제 더는 던질 레버리지 물량이 없구나 하는 신호를 읽혔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때가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먹기까지 쉽진 않았어요. 가격 차트 볼 때마다 더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제 나름의 해법은 역사적인 데이터를 곱씹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0년, 22년 사례들을 저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이 당시에 뉴스 기사랑 차트를 다시 보니까 이 지금 분위기랑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모두 다 공포의 매도 일색일 때 용감하게 매수한 사람들이 결국에 큰 수익을 얻었었다라는 거고, 물론 이번에도 똑같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을 근거는 얻은 셈이겠죠. 온체인 분석도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XRP 보유자의 이동 데이터 보면서 이제 개미들은 전부 팔고 나갔구나. 근데 고래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러고 스스로 자문자답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그들은 먼 훗날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으면서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습니다. 이 결국에 투자는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근거를 갖고 확신을 가지셔야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 머리로만 알던 교훈을 이번에 가슴으로도 느끼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투자 노트에는 요즘에 이런 글도 써놨어요. 이 시장은 스스로 치유된다라는 공포의 시간이 지나면은 남는 것은 가치랑 성장뿐이다라는 거. 이 조금 철학적이긴 한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일이 일비할 때 그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망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톰 리의 예상대로 앞으로 2, 3주 안에 시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요, 12월 달에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미국에서 11월 말에 추수감사절 기점으로서 증시도 연말 랠리가 시작되곤 했었죠. 크립토 시장도 비슷한 계절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XRP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11월, 12월에 강력한 면모를 보여왔었는데 실제로 작년 당시 11월에는 XRP 가격이 한 달 만에 280%가량 급등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만큼 올해 10월, 11월에는 실망을 안겨줬었지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아직까지 한 달 반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신규 XRP ETF가 상장된 점, 12월 향방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예정인 거고, 이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마중물이 마련이 된 만큼 시장 심리만 풀려지면은 생각보다 강력한 상승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내년 초에 XRP 가격 두 자릿수도 볼 수 있다라는 과감한 전망까지도 내놓는데요. 이 숫자는 차지하더라도 방향성만 놓고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12월 달에 추가 충격이 온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시경제 변수가 급변하거나 이 규제 이슈가 불거지는 여러 가지 돌발 악재가 있다면 회복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난 10월 같은 이런 성격의 사건은 되풀이될 확률이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한 번 당한 시장은 학습을 하거든요. 거래소들도 재발 방지책을 내놨었고 트레이더들도 레버리지 관리에 조금 더 신중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신뢰 회복의 추세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은 시장에는 늘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한 개는 두려움이고 또 한 개는 희망입니다. 이 10월 달에 그 사건은 두려움이 한꺼번에 폭발한 순간이었지만요, 지금 천천히 균형을 되찾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 리플 XRP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잔뜩 웅크렸던 마음이 서서히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숫자랑 팩트로서 냉정함을 유지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요, 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역사가 보여준 교훈입니다. 눈앞에 출렁임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조용하게 내공사하시면서 추세의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라는 거. 결국에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차분하게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다가오는 기회의 파도를 탈 수 있을 테니까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일단은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살아남을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 루틴을 갖고 그 루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면은 언젠가는 이걸 버티고 이겨내야 될 거라면은 결국에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그걸 생활처럼 굳혀나가는 건데요. 이 대부분의 분들께서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지나고 나서 하는 후회입니다. 그때 팔 걸, 그때 수익 챙겼으면, 그때 계좌 얼마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런 후회가 반복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계획은 누구나 세우지만 실행은 거의 아무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이 지금처럼 애매하고 상승인지 하락인지 애매하게 움직일 때 다들 이런 계획들 세우시죠. 이 조금만 오르면 다 팔아야지. 이 정도 수익 나오면 무조건 정리해야지. 이번엔 진짜 원칙 지켜야지. 하지만 이걸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10분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머리로 하는 거고 이 실행은 감정이 허락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감정이 흔들리면 원칙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원칙 매매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행동은 그게 진짜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인 거고, 이런 것들 습관으로 만들기 시작하시면 어느 순간부터 시장의 파동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걸 직접 몸소 느끼는 경지까지 가실 겁니다. 이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장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